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을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심지어는 눈물이 나면서 눈도 뜨기 힘든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눈의 눈물층을 이루는 성분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층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층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점액층, 단백질로 이루어진 점액층이 눈 표면에 붙어 있고요. 그 위를 90%를 차지하는 물층이 차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기름 성분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눈물막 위를 기름 성분이 충분히 코팅을 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점액층은 눈을 이제 코팅해주면서 물층이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층은 전체 눈물층의 90% 정도를 이루면서 각막에 필요한 산소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층이 이제 자유롭게 순환을 하면서 눈 표면에 붙어있는 혹은 떠다니는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지방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코팅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분비되는 부분은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기름샘들,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꾸준히 분비가 되면서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층의 세 가지 층이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눈의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층은 물층과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액층과 물층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눈물 부족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기름층이 부족해서 눈물이 많이 증발해서 이제 건조증이 오게 되면 그거는 눈물 과다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눈물 부족형은 눈물 자체에 눈물 생성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이나 아니면 점액층을 보충해주는 인공 눈물을 써주시게 되면은 금방 보충이 되면서 건조증 증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눈물약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도도 여러 가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눈이 편하지만 작용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농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약간의 자극감이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써보고 여러 가지 종류를 써보시고 가장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노화가 오면서 가장 표면에 눈 표면을 이루는 기름샘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자체가 입구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봄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를 한데요. 본인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는 온찜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아침 저녁 5분씩 찜질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약국에 가시면 눈꺼풀 가장자리를 세정해 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 세정제도 아침 저녁으로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세정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신다든지 혹은 사용 중에 각막을 쓸면서 상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세정제라든지 온찜질만으로 효과가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치료를 자가로 시작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치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치료를 하기 전에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면 안과에서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안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눈꺼풀 가장자리, 마이봄샘 기능 활성화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리피플로우에 대해서 보시면 리피플로우는 기구 자체를 눈꺼풀과 눈 사이로 끼워 넣으면서 열을 가해줍니다. 보통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입구를 뚫어주는 데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구가 충분한 그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막힌 마이봄샘 입구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대부분 바로 나타난다기보단 3주간 걸쳐서 서서히 올라와서 눈을 편하게 해주고요. 그 효과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IPL 치료인데요. 아마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나 아니면 안면 홍조 혹은 발적 같은데 이제 IPL 치료를 받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치료는 아래쪽 눈꺼풀에 강한 과시광선을 조사를 해주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는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눈꺼풀 가장자리를 기구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마이봄샘을 사출해주면서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IPL 치료가 빨리 느껴지시는 분들은 1회 치료만으로도 대단한 효과를 보시는데요. 물론 그 치료 하나만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안약이라든지 아니면 안연고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것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치료에 맞춰서 같이 치료를 따라가 주신다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죠. 나이 들면 누구나 받게 되는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구 건조입니다. 막상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백내장 수술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눈에 모래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쓰리고 아플 수 있고요. 또 눈이 무거워서 뜨기 힘들다든지 밝은 빛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같이 정밀한 렌즈를 넣는 경우 안구 건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자칫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안구 건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구 건조가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들이 안구 건조를 유발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과정 중 작게 각막을 절개하게 되고 또한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도 조금은 상하게 되면서 안구 건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현미경의 강한 불빛과 또 점암 마취제를 포함한 여러 점안제들이 눈물 표면을 다소 불안정하게 만들고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수술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눈에 물이 닿지 않고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세안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의 위생이 불량해지고 눈꺼풀 안쪽에 기름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층이 단단하게 형성이 안 되고 쉽게 파괴되고 그렇게 해서 안구 건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관리를 위해 안약을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약에 포함된 소량의 방부제가 각막을 약간 자극하여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백내장 수술을 겁나서 어떻게 받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안구 건조의 증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좋아지고 위의 해결 방안을 따른다면은 아무리 길어도 3에서 6개월 내로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받고 눈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백내장 수술 받기 전인데 안구 건조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안구 건조를 적극적으로 치료한 뒤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볼 때 또는 운전할 때 그리고 책 볼 때 등등 뭔가 우리가 열심히 보는 행위를 할 때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온찜질하는 거.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막이 안구에 다시 코팅이 되고 다시 코팅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촉촉한 눈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남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깜빡깜빡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 열심히 보는 행위를 할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컴퓨터를 보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운전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행위들을 할 때는 그 횟수가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깜빡깜빡 의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온찜질을 하는 것은 이제 눈꺼풀 태에 있는 기름샘에서 건강한 기름을 배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버터가 냉장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있다가 이제 온기가 있는 후라이팬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부드럽게 녹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따뜻한 안대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지그시 압력을 조금 주시면 건강한 기름을 배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이제 하루 종일 눈이 막 뻑뻑하고 눈이 불편했던 이제 경험이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은 사실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이제 촉촉한 눈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 자체의 문제라고만 여겨왔던 안구 건조증, 사실 안구 건조증은 우리의 마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논문에서 안구 건조증이 불면증의 유발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또 우울증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의 33%에서 우울증이 있었고 안구 건조증이 없는 환자 중에선 18% 정도에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적은 표본으로 진행한 조사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안구 건조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하니 아예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구 건조증과 우울증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둘의 발생 원인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의 양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해 안구가 마르면서 눈에 모래 들어간 듯 간지럽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물론 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긴 하지만 스트레스, 외부 환경, 복용약, 호르몬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도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듯 안구 건조증과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이어져 신경의 과민 증상을 불러오고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눈물 분비를 줄어들게 만들어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시린 증상이 생겨 눈의 건조함을 느낄 수 있겠죠.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환자는 우울증과 안구 건조증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안구 건조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은 또 생활 습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생활 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TV나 컴퓨터를 많이 본다던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다면 작은 통증 혹은 불편을 크게 느끼게 되는 통각 과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구 표면에 발생하는 작은 자극에도 눈이 심하게 시리거나 아프게 느껴지고 조그만 밝기에도 눈부심을 느끼는 등 실제 가지고 있는 증상보다 더 심한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를 해야겠죠. 안구 건조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시행 중인 방법은 증상에 따라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를 점환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4에서 6회 정도 정기적으로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점환하고 아침에 눈을 뜨기 힘든 정도라면 자기 전에 안연고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증 이상의 안구 건조증에서는 IPL이나 리피플로우 등의 레이저 시술로 직접적인 안구 건조증 원인을 치료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고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마음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